네, 야, 37번 정사형 복습하는 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7번 문제. 자, 거기 그려져 있는 삼각형이 그 비스듬하게 잘려 있는 삼각형 있죠? 걔는 어떻게 생긴 삼각형일까? 무슨 삼각형일까, 얘들아? 이등변? 근거는? 직관. 죽일까? 자, 이등변인 이유가 뭐죠?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 이유가 뭘까? 길이가 같아서. 누구누구가. 그 근거는 일단 이 밑면들이 정삼각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요 직사각형 그럼 어떻게 했어? 양쪽에 직사각형들은 합동이겠죠. 거기서 같은 각도만큼 벌어졌으니까 이등변이라는 거 직관적으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리고 실제로 이면각이 45도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럼 어때? 정사형 시켰을 때 코사인 45도 해서 요놈이 되고 코사인 45도가 해서 요놈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노란색 길은 당연히 같았어야 되겠죠. 똑같은 정삼각형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간단하게 빠르게 합시다. 우리 이 노란색의 넓이를 라지 S라고 해볼게. 라지 S에다가 뭐 곱해주면? 코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뭐가 돼야 되겠어? 밑면의 넓이가 돼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 얼만데? 4분의 루트 3의 A제곱 해주시면은 밑면 넓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야? 9루트 3. 괜찮니? 코사인 45도는 얼만데? 루트 2분의 1. 뭐 2분의 루트 2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곱해서 S는 9루트 6 해주시면 원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공식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럼 38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원기둥의 밑면이 대각선의 교점과 일치한다라는 조건은 왜 준 걸까? 그 조건을 왜 준 걸까? 이 상황을 왜 준 거야, 이 상황을? 저 뭐라 해야지? 밑면의 넓이. 세 글자. 정사형. 삼수선? 왜? 수직. 맞죠? 수직. 맞죠? 수직. 괜찮지? 이게 왜 중요한데? 선과 이 면 파트와 밑면이 이루는 각을 보려면 요 수선 그어서 보는 거잖아. 여기가 세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얘를 알려준 이유는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거죠. 정사형 할 때 필요한. 내 말 이해 갔어? 얼만데? 코사인 세타가? 이 높이가 현재 4죠?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 얼마지, 얘들아? 4루트 2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2루트 2겠죠? 됐나요? 자, 16에서 8 빼면 어때? 16에 8 더하면 얼마야? 24. 그럼 이거 얼마지? 이거 빗변? 2루트 6이겠네요. 괜찮을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에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누구의 넓이가 된다? 요 밑면 절반의 직각삼각형 넓이 되지 않겠냐? 그대로 그림자 쏜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림자 될 거 아니야, 수직으로 쏘면. 그래서 저 보라색 넓이 얼만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뭐 구하는 거니? 원기둥이야? 이걸 얘기 왜 빨리 말 안 했어? 자, 그럼 똑같겠죠? 우리 원래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잘리는 요 면이 있을 거야. 타원이겠지? 비스듬히 잘랐으니까 결국에. 이해 갈까? 이 타원의 넓이가 네, 절반만 잘리겠죠.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잘리겠죠. 요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절반만 잘린다는 거? 왜 면이 딱 절반까지밖에 안 가잖아. 절반도 안 잘리. 중심 약간 자, 뒷면이랑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타원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면이 비스듬하게 잘랐으면 지금 딱 여기에 서서 쳐다볼게. 그럼 어떻게 잘리는 거야? 이렇게 잘리는 거야. 이렇게. 아이씨, 바보. 이렇게 잘리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면이 지금 여기에 다 밑면의 절반만 딱 닿아 있잖아. 요 라인인 거지, 저 라인이.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해갈까? 그럼 우리가 잘리는 단면은 어디예요?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겠죠. 이해갈까? 각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그럼 얘 정사형 하면 뭐가 되는데? 아래 반원의 넓이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요 파란색을 다시 S라고 할게요. 그럼 이 S는 곱해서 뭐가 되지?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누구 넓이? 요 아래 노란색 넓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노란색 넓이 얼만데?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됐나요? 오케이. 윤유 표정이 안 좋네. 자, 39번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39번. 네, 빠르게 갑시다.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못 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4, 2인데 수선 내리면 1 되니까 루트 15다.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의 높이 루트 15다. 그래서 루트 15라는 거 알았고. 됐냐?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조건에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평면과. 뭐야? 정사형에도 그대로 똑같이 보존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근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 넓이는 뭐냐, 얘들아? 4분의 루트 3의 한변 길이 제곱 루트 3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면서 루트 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값 얼마? 루트 5분의 1을 유리화해서 5분의 루트 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죠? 뭔 소리야? 괜찮죠? 혀가 꼬이네요. 자, 4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봅시다. 자, 일단 뭐 정석대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야, 우선 지금 이거 상상이 잘 돼야 돼. 노란색이 이런 상황이야. 노란색이 밑면인 어떻게 그려야 잘 그렸다는 소리 들을까? 큰일 났네요. 노란색이 밑면이고 정삼각형이고 거기에 지금 저 흰색 선들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죠. 삼각불 느낌이야. 삼각불 느낌. 알겠지? 그래서 이 흰색 면 중에 한 면을 정사형 내리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 뭔가 어떤 요런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해 갈까? 얘를 구하란 얘기겠죠. 주황색. 됐냐? 야, 그러면 흰색 면과 흰색으로 칠할게요. 안 헷갈리게. 저 노란색 면에 이루는 각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떤 각인데? 여기에서 수선 보내고 얘에서도 수선 보내는 게 일치하죠. 됐냐? 그래서 이거가 구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놀랍게도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거는 뭐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다 옆면이 합동인 도형이니까 이쁜 도형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근데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길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어떻게 길이 가지고 가? 그러면 이게 일치한다라는 게 보장이 없잖아, 솔직히. 약간 직관이잖아, 말 그대로, 너희 말대로. 그럼 이거 연장시키면 되죠. 얘를 세타라고 잡고. 요 흰색 라인은 뭐니까? 원래 있던 흰색 라인 하나니까. 당연히 흰색 라인은 얼마? 4일 거고. 됐니? 여기에 근 초록색 라인들은 누구예요? 요거야, 요거. 얘랑 요 놈인 거야. 초록색 라인들은. 됐어? 그럼 요 길이 얼마? 2루트 2랑. 이 밑에 요 놈은 얼마? 얼마? 2, 4, 2겠죠? 길이가. 아니다. 맞지? 어? 얘들아, 이렇게 생긴 새로운 직육면체를 한번 떠올려 볼래? 그럼 직육면체의 대각선이죠? 그러면 2에 4일관이냐? 그럼 길이가 얼마겠어? 4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24, 루트 24 됐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이게 2루트 6이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실제 길이 갖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비율만 알면 되는 거니까 2 나눠서 그냥 루트 2랑 루트 6이랑 2라고 생각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됐니?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옆의 제곱, 나머지 제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얼마 나오니? 루트 3분의 1 나오는 것 같네요. 됐어?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인 거 구했으니까. 맞죠? 맞지? 오케이. 이제 뭐만 하면 돼? 원래 넓이 얼마예요, 얘들아? 흰색면 넓이 얼마니? 흰색면 넓이 얼마일까? 8. 됐니? 4, 4의 2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 되어야겠죠? 그게 정사형의 넓이가 되겠지. 답은 4번이겠네요. 됐니? 야,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방법이 안 떠오르시죠? 시험은 봐야 되잖아, 어찌됐든. 도형이 너무 이쁘죠? 그럼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내리면 무조건 무게중심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정삼각형 넓이의 무게중심이라는 놈은 넓이를 똑같이 등분하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3분의 1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이 얼마지? 4루트 2라는 거 알죠? 한 변 길이.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 4루트 2의 제곱, 그 중에 3분의 1만큼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이쁜 도형에 한해서. 알겠죠? 뭐야, 애들 다 죽을라 하네. 자, 넘어가서 한 번 더 해봐야겠지? 43번을 해봅시다. 네, 자, 문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ABC의 정사형은 AHB다. 맞는 말, 틀린 말? 다시 ABC의 정사형이 ABH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뭐 베타로에라는 말이 빠지긴 했지만 ABC를 베타라는 평면에 정사형 시키면 AHB 되는 거 맞아요. 왜 수선으로 내린 게 H라며. 포함되어 있는 건 그대로일 거라고 정사형 시켜봤자. 그렇다고 해서 AHB를 알파에 정사형 시켰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쵸?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 이렇게. 이 핑크색을 얘들아, 이 핑크색은 파란색의 정사형이야, 베타로 보낸. 맞죠? 베타에 있는 이 핑크색을 알파에 정사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원래대로 원복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됐죠? 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삼각형 ABC가 삼각형 AHB의 넓이가 되기 위해선 넓이든 길이든 코사인 세타가 곱해질 거잖아. 이면각을 찾으라고 준 거겠지. 이해 갈까? 무슨 말인가? 이면각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응? 어디에서? 교사. 정삼각형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직각인 선, 수선 하나 줬지? 수선 하나만 더 찾으면 땡큐인 거야.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C에서 AB의 중점으로 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얘는 수선이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H를 연결해도 직각이 되는 거 나오셔야겠죠. 삼수선 정리. 됐니? 괜찮아? 그럼 얼만데? 이거 M이라고 합시다. 얘들아 CM 얼마냐? CM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구나. CM 얼마? 2루트 3. MH 얼마일까 그러면? 왜? MH가? 네. 그쵸? 뭐 이용하시면 돼요? 3 이용하면 되죠. 3이랑 요놈. 그래서 얼마야 요거 MH? 루트 3. 루트 3? 12 빼고 12 빼기. 오, 여기가 직각이 아닌가? 아, 여기가 직각이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이렇게죠. 이렇게. 세타죠. 세타. 미안합니다. 그럼 어디가 직각인데? 그쵸.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거 수선 내린 거라고 했잖아. 그치? 요렇게가 수직이다. 알겠죠? 요게 수직인 거야. 얘가 빗변이다. 됐죠? 12에서 9 빼서 루트 4.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얼마 나오니?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요 놈이니까 2분의 1 나오십니다. 됐냐? 야, 그럼 이제 AH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그쵸? ABC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 AHB의 넓이가 나오겠지? 거기에 AHB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답이랑 또 헷갈렸네. 답이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그럼 결론? ABC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2번 곱하면 되겠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답이 얼마?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46번 가봅시다. 교선을 모를 때. 지금까지는 교선이 주어져 있어서 찾기 좀 편했는데 교선 모를 때 한번 가봅시다. 네, 봅시다. 자, A라는 평면과 B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다. 그럼 당연히 B라는 평면과 A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도 세타일 거 아니야. 반대로 말해도, 그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답을 구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럼 답 나오는 거잖아. 이 세타가 뭔데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2라고 나와 있어요. 정육면체. 노란색 넓이 얼마예요? 2입니다. 2. 됐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넓이 2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답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굴 써먹어야 돼요? 보라색을 써먹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보라색 어떤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인 거 받아들일 수 있죠? 한 변의 길이 2루트인 정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BEG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슨 일 발생하니? 삼각형 BEG를
요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키겠다는 거야. 조심해, 평면은 끝이 없어. 이해가요? 그럼 평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라고 봐도 된다는 거라고. 그럼 이거 정사형 시키면 어디가 돼? 요 넓이 돼요. 보라색을 저 노란색 평면에 정사형 시키면 저 ABC가 된다고. 평면은 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 ABC 평면이라고, ACD 평면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보라색을 정사형 시키면 요놈 되겠지. 수직으로 보내는 거니까 빛을. 얘가 수직으로 쏴지면 일로 갈 거 아니야. 얘도 수직으로 쏘면 일로 가겠지. B는 그대로 있겠지. 연결하면 삼각형 유지되겠지 당연히. 내 말이 갈까? 네. 그래서 BG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삼각형 ABC가 됩니다. 근데 BG 구할 수 있잖아. 얼마? 4분의 루트 3 한변제곱 8 거기에 코사인 세타 했더니 ABC 넓이 아까 2였다며. 됐냐? 코사인 세타 얼마? 네,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거를 노란색에 대입해서 답은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겠냐? 전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였죠. 48 해보자. 요거 하고 쉴게요. 네, 뭐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합시다 얘는. 자, 결국엔 S는 구할 수 있겠다, 그치? 한 변 길이 얼마? 다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ABC 얘들아. 정삼각형 받아들일 수 있을까?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겠죠? 왜? 다 직각이면서 변의 길이가 다 2라고 했으니까. 3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에서 우리 내저번의 반지름 얼마? 뭘로 구하면 되죠? 2대 1대 루트 3의 3분의 1이다로 가시면 돼요.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정삼각형은 내심과 무게중심 동일하죠. 그래서 2루트 2 절반 루트 2 루트 3배 루트 6 3분의 1배 됐니? 3분의 루트 6 2대 1이니까 무게중심. 자, 그러면 요놈의 넓이는 제곱해서 9분의 6파이 즉 뭐 3분의 2파이인 거 알겠어. 그래서 내가 원래 단면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끝?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다고 또. 그쵸? 그럼 수선들 찾아야 되는데 이 수많은 수선을 준 이유가 있겠지. 맞아? 뭐 하면 돼? 아래 거 정삼각형이라며. 중점 연결하겠죠. 됐어? 그럼 어때?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나? 왜? 왜 되는 거지? 얘도 직각이니까. 접선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단면과 어때? 여기에서 그은 수선이잖아 이거는. 3수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뭔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니? 그러니까 중점에 연결한 요선 수선이잖아.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중점에 연결한 게 수선이잖아.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이거 당연히 수선이었고. 3수선 정리. 됐습니까? 끝내도 되겠죠? 그래서 길이 얼마 나오지 그러면? 요거 2에 얘 얼마니? 루트 2. 뭐 그 다음에 요놈 빗변은 얼마고? 루트 6. 됐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또 루트 3분의 1이네요. 징그럽다. 나중에 그냥 못 구하겠으면 루트 3분의 1로 쓰세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곱해주시면 답은 9분의 2루트 3파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기울어진 정사형 마무리하고 공간좌표 넘어갈게요. 네, 자, 앞에 그림과 같습니다. 정사형을 내리면 얘들아 반원, 직사각형 반원이 만들어지고요. 그 원리는
요 부분, 내가 색깔로 색칠한 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림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놈들이거든. 이 윗부분은 어차피 얘랑 겹쳐. 가장 넓은 부분 체크한 거야 지금 면이랑. 이해 갈까? 요 그림 이해 가겠니? 얘네들 때문에 정사형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이해 가냐? 그러면 주황색 파트는 얘들아 60도가 맞아. 근데 초록색 파트들은 30도겠지. 아래 면과 이루는 각이. 초록색이 포함된 면으로 이루어진 이 각을 재야 되는 거잖아. 얘가 직교하잖아. 그럼 초록색에 영향 끼치는 이면각의 크기는 30도라고. 괜찮을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주황색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타원이 있는데 정사형 내렸더니 원이 된대. 반대로 했어야 되나? 근데 무튼 그럼 얘는 뭐야? 이 면을 따라서 연장선이 만나는 요각이 이면각이라며. 주황색 연장선 만나는 거 60도 맞다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반대로 초록색은 요 놈의 면은 이쪽 방향이잖아. 30도라는 이면각이 생긴다고. 평면이랑. 요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입체 도형을 할 때는 면을 찾으셔야 돼요. 정사형이 되는 면을 찾아서 이루는 각을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30도인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이상한 건 미안하고.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네요. 요 반쪽 원 얼마? 2분의 파이 맞아? 2분의 파이에 얼마 곱한 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즉, 이 왼쪽 넓이는 2분의 파이에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것이며 얘도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초록색 넓이는 2분의 루트 3 파이가 될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주황색 넓이는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 4에 2였던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8 곱하기 얘는 정사형이 60도니까 2분의 1에서 더하기 4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저게 답이에요. 됐니? 이면각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빈이 왜 그런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한 두 문제만 풀고 요 파트 마무리할게요. 쭉 넘겨서 5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3번. 네. 자, 결국에 그림자를 만드는 파트는 어디 부분입니까, 얘들아? 이 빛과 수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이해 갔어? 이 면을 찾았으면 얘들아, 이제부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9라는 놈은 없는 거야. 알겠죠? 지금 현재 평면이 이렇게 지면이 있고 여기에 저 주황색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 거야. 원이지 원. 반지름 2짜리 원. 이해 갈까? 근데 요 놈이 지금 현재 60도를 이루고 있대. 이 방향으로. 60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어? 뭐 어떠한 도형이 생겼겠지. 그림자가 생겼겠지. 좀 더 길쭉하게 타원이 생겼을 거라고. 실제로. 괜찮냐? 그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아, 이렇게 비스듬한 거는 이면각이 아니라니까. 이면각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냐고. 이 면을 포함하는 면과 아래 면이 이루는 각을 찾는 거라고. 여기 찾는 거라고. 여기.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몇 도? 30도. 얘가 60도니까. 이거 직각이니까. 봐드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주황색의 정사형이 초록색이다. 맞아, 틀려? 정사형은 바르게 쏜 거야. 90도로, 그치? 주황색의 정사형이 초록색이다. 틀려요? 그래서 반대로 보라고 했어. 뭐?
초록색의 정사형이 주황색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이건 수직이 맞잖아. 수직으로 쏜 거잖아, 빛이. 초록색 기준에서. 그래서 초록색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하면 저 원의 넓이가 나와야 된다. 됐냐? 2분의 루트 3. 그래서 S는 루트 3분의 8파이 3분의 8 루트 3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용광의 표정이 왜 그래? 괜찮아? 네, 자 공간도형 라스트 문제 56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볼게요. 자, 뭐 아까처럼 본다면 비스듬하게 썼으니까 아랫놈의 정사형이 얘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썼을 거고, 그러면 틀린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정사형 공식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직각일 때 쓰는 거야. 직각일 때. 여기 직각 아니다. 못 쓴다는 얘기야, 정사형 공식. 이해가요? 그래서 정사형 공식을 쓰시려면 뭐 해야 돼? 직각인 모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직각.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요게 몇 도? 60도겠죠. 30도, 60도 직각일 거니까. 됐어? 그래서 이 핑크색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12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S-가 되는 게 맞아. 됐어? 그런 다음 이제 뭐 해줘야 돼? S와 S- 다시 보면 돼. 이거 30도 아니냐? 됐니? 그래서 뭐? 여기가 직각이잖아. S를 정사형 했다라고 이젠 얘기할 수 있다고, 직각으로. 그래서 S의 코사인 30도를 하면 S-가 된다고. 이해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핑크색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6이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차양막이 차광막이냐 뭐냐? 차양막? 차광막? 차광막은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역수 곱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개념 노트를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간에 좌표를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좌표인 공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간의 이름부터 알아야겠죠. 공간에 뭐라 부를까? 좌표를 찍는 공간? 줄여서 좌표 공간이라고 합니다. 좌표를 찍는 평면? 좌표 평면이라 부르죠. 얘를 좌표 공간이라 불러요. 그럼 좌표 공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표 평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X축, Y축,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좌표 공간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 일단 3D니까 축이 몇 개 필요해? 3개. 하나, 둘, 셋. 자, 일반적으로 X축, Y축, Z축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그래서 일단 3가지의 구성이 있네. X축, Y축, Z축. 그 다음에 4분면이라는 말 쓸 수 있냐 없냐? 왜 없어? 4분면은 의미가 뭐예요? 면이 하나인데 선에 의해서 면이 4개로 쪼개졌다 해서 4분면이죠. 얘는 축에 의해서 영역들이 몇 개로 쪼개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8개. 그럼 얘는 뭐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8분 공간. 면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잘 쓰진 않는 용어입니다. 저 말은 그냥 4분면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총 8개의 영역과
세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진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어차피 1분 공간 이런 말 안 쓸 거야. 그래서 그 8개의 영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그보다 중요한 건 축을 하나씩 삭제하는 게 중요해요, 얘들아. 나는 Z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축 몇 개야? 2개. 그럼 걔는 어떤 축과 어떤 축으로 이루어져 있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X축과 Y축을 뭐하는, 포함하는 평면을 우리는 XY 평면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뭐를 포함한다고 얘들아?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야. X축, Y축 포함. 그 아래 2개를 더 하겠지만 괄호 안은 안 쓸게요, 이제.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없애면? X축을 없애면 어떻게 돼? X축을 없애면 얘들아. YZ 평면이라는 게 생기겠지, 그치? X축이 없다라는 건 평면이 앞뒤로 못 움직여 딱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 등장하시겠네요. 이 핑크색을 뭐라 부른다고? YZ 평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지막 뭐는 포함되어 있어? 뭐는 빠져야 돼 이제? Y축이 빠져. 즉 X랑 Z만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X축과 Z축을 포함하는 평면 어떻게 생겼니?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벌써 망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놈, 보라색. 좀 더 진하게 할게. 앞뒤로 생긴 거. 빨리 가. 가지가지 하는구만, 가지가지. 쉬는 시간 안 가고, ZX 평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떡하지, 쟤를? 얘기가 됐어요. 좌표 공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찍는 점들은 우리는 걔를 뭐라 부르겠어? 공간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의 차이점 알잖아. 좌표 평면의 주인공은 평면입니다. 뒤에 말. 평면 좌표의 주인공은 좌표죠. 좌표 공간의 주인공은 공간이에요. 공간에 대한 얘기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간 좌표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이해가죠? 뭔 말인지 이해가지? 자, 민규야. 좋아하는 정수 3개만 연달아서 얘기해 볼래? 진짜 재미없네요. 자, 1, 2, 3. 진짜로? 알았어. 자, 그러면 방금 민규가 말했던 그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1, 2, 3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성분 1, Y축 성분 2, Z축 성분 3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놈들이 만나는 걸 찍어야 되거든, 얘들아. 그럼 처음에 어려우면 무조건 생각해. 뭐를? 축의 수선들을 긋는 거야, 이 점에서. Y축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선. 이해가? Z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선. 2에서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선, Z축으로 뻗어나가는 선. 이런 것들이 그리다 보면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죠? 네, 직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직육면체. 요 교점들을 점으로 하는 이런 도형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직육면체 그리기. 괜찮을까? 그랬을 때 어디가? 1, 2, 높이 3. 요점. 요점이 바로 1, 2, 3이라는 점이 됩니다. 괜찮을까? 앞으로 한 칸 다가와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2칸 가 있어야 되고 위로 3칸 올라가 있는 점.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셔야 돼요.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점에서 출발하면 돼요. 얘들아.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1 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 그리고 나서 Z축 방향으로 3만큼 가시면 돼요. 알겠죠? 1, 2, 3 이동하면 돼. 순서대로. 내 말 이해 갈까? 이렇게 이제부터 좌표를 찍으셔야 되고요. 자, 이 좌표에서 얘들아 얘는 뭘 의미할까? 이 보라색은 뭘 의미할까 얘들아? Y 좌표요. 이 보라색 선이 뭘 의미할까? Y 이 보라색 선은 얘들아 보라색 평면에 내린 수선이에요. 이해가니? 보라색 평면에 내린 수선이야. 그래서 이 점 있죠? 요 점이 바로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그쵸? 저 왼쪽에 색깔 맞춘 거야 지금. 보라색. 됐니? 야, 그럼 ZX 평면은 누구를 버린 거라고 했지? 어떤 축을 버린 거라고? Y축 버린 거라며, 그치? 그래서 Y축 성분만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1, 0,3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 두 번째 핑크색 해볼까? 뭐야? 여 그림에서 어디야? 얘죠, 얘. 요점. 얘는 뭐예요?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위에 색깔이 살짝 겹칠 것 같아서 미안해. 흰색으로 바꿀게. 나는 설명하는 동안에 1, 2,3. 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가 사라졌어? X 성분. 그래서 몇 콤마 0,2,3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파란색에 내린 거는 당연히 요 방향. 얘입니다. 얘가 이제 XY 평면 수선의 발. Z 성분 없어져야겠네? 얼마? 1,2,0 하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놈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을까? 이제 좀 더 남았어. 어디에도 내려봐야 돼, 얘들아? 축에도 내려봐야 돼. 원점에 내리면 원점이겠죠. 축에도 내려봐야 돼, 축에. 그냥 얘 놈을 X축에 수선해봐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수직일 거라고. 짜증나기 시작하죠. 수직이 너무 안 이쁘죠? 미안해요. 이렇게. 수직.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야, 그럼 X축 성분만 보자는 거니까 Y축 성분, Z축 성분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냥 뭐야? 일빵빵이에요. 이해가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이 점을 어디에? Y축의 수선, 얘입니다, 얘. 대각선. 얘로 가는 거야. 수직. 됐죠? 이 직각 표기만 잘하면 공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로서 그러면 Y축 성분 빼고 다 0 되면 됩니다. 마지막 이 점에서 Z축에 수선의 발 내리면
네, 대각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도 분명히 수직이 맞아요, 얘들아. 공간이니까 수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몇 콤마 몇 콤마면 003 이렇게 수선의 발들이 결정이 돼요. 어휴, 괜찮죠, 얘들아? 재밌죠? 수순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됐냐? 이해 가냐? 오케이. 자, 두 가지만 더 적고 나머지 내일 할까요? 네, 두 개만 더 적고 내일 합시다. 자, 야, 그러면 좌표 공간에서 얘들아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뭘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축의 방정식 뭐였죠? Y는 0. 그럼 좌표 공간에서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뭐겠어? Y는 0, 그리고 Z도 0. 이렇게 써있으면 X축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그럼 Y축을 나타내려면 X0, Z0이라고 쓰면 돼요. Z축을 나타내고 싶으면 X0, 그리고 Y도 0. 이러면 각각의 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새로 배운 거 있잖아. 또 써야 될 거 뭐? XY 평면을 나타내는 식은 뭘까? 맞아요. Z는 0이야. 공간에선 Z는 0이라고 쓰면 걔는 XY 평면이에요. Z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Z는 0인데 XY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130, 230 이런 거 다 찍으란 얘기라고. 그걸 다 찍으면 XY 평면이 될 거라고. Y, 파란색이죠. 미안합니다. Z가 0에 있대. 됐어? 자, YZ 평면의 방정식은 뭡니까? X는 0입니다. ZX 평면의 방정식은 뭐고요? Y는 0입니다. 단순하죠? 알파벳 여기에 안 적혀 있으면 없앤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 그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규칙?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대칭이동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왜 그래? 자, 잘 봐. 대칭이동. 니네 뭐 잘 써봐. 보이지? 여기 써도. 자, A, B, 0이 있어. B, C가 있어. 얘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니? 자, X축 대칭이면 X축의 수직으로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X 성분은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 Y좌표랑 Z좌표만 바뀔 거야. 반대. 없는 놈만 바뀐다라고 생각해. 없는 놈만 없앤다. 없는 놈만 바꾼다. 그래서 A, 마비, 마시가 될 거야. 이해가요? 자,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 네, 마이너스 A, B, 마시가 됩니다. 자, Z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가 되겠습니다. 하나,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죠? 네, 원점 대칭은 특이한 거 없어.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바꾸면 됩니다. 괜찮을까? 됐니? 안 끝났겠죠? 자, XY 평면 대칭도 가능하겠죠? 자, 내가 점이 있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XY 평면의 대칭이라는 거는 XY 평면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라는 얘기야. 같은 거리만큼. 이해가요? 그럼 뭐만 바뀌냐? Z 성분만 바뀌겠죠. XY는 안 바뀐다고. 여기 없는 문자만 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YZ 평면 당연히 어떻겠고? X만 바뀌었으면 되겠죠. ZX 평면은 Y 성분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용 정리 더 할게요. 일단 소개만, 좌표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